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리센터 식구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제가 구리센터 관내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연결이 잘 된 게 미리 이제 한번 이렇게 어제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신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 접속이 잘 됐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이 교육을 왜 할까요? 이 안전교육은요, 안전사고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리센터 식구들을 전부 안전하게 잘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주제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오늘 이렇게 1, 4분기 교육을 바로 우리 설날 직전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 같이 공부하고요. 네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미인 대칭이 뭘까요? 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세계적으로 정말 손꼽히는 대형 기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은요, 친절의 기적을 만나신 제임스 레이니 교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님인데요. 제임스 레이니 교수라고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요. 직장에 출퇴근할 때 걸어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이제 하신 거죠. 근데 하루는 걸어서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다가 외로운 노인을 만났어요. 이 외로운 노인이 혼자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데 좀 아무래도 좀 외로워 보이니까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 외로운 분이니까 이제 좀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또 그분이 이제 어떤 날은 이렇게 이제 그 마당에 있는 잔디를 깎고 있으면은 그 이제 다가가서 잔디 깎는 것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다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서로 돕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대화 친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사귄 지 2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왜 안 보일까 궁금하고 걱정돼서 그 집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집 안으로. 가서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바로 그분이 이제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냥 뭐 외로워 보이는 아주 그 허름한 차림에 아주 소박한 이런 분과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코카콜라 창업주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이 엄청난 부자가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의 창업주인데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너무 검소하게 너무 소박하게 사시면서 2년 동안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번도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남을 만나서 좀 친해지고 하면은 젊은데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아니 이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은 자기의 과거의 엄청난 이 신분을 과시를 하지 않고요, 자랑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제 놀란 거는 이 길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한테 유언장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언장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보니까 또 한 가지 놀라는 거는 이분이 엄청난 유산을 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유산 남겨준 유언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한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엄청난 돈을 남겨주는데 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가 하면은요, 이 돈이 그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입니다. 4조 원. 이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제일 비교하기 쉽게 우리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입니다. 근데 이 유산으로다가 남겨준 이 돈 4조 원 가지고 KT를 절반을 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친절하게 2년 동안 이렇게 친절하게 친구가 돼줘서 거기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로 이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유산을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사양하겠다고 해도, 아니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으로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걸 안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 4조 원을 받아가지고요, 이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가 상당히 아주 실력이 있고요, 아주 경영 상태가 아주 탄탄하고 우수한 그런 이제 실력 있는 연구중심 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딸이 그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교수를 한 7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에모리 대학교를 좋아해서 관심이 많은데, 에모리 대학교가 그런 연구 중심 이런 이제 대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세계보건기구의 중점 프로젝트,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이 에모리 대학교가 수행하기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교를 훌륭하게 이렇게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 엄청난 4조 원을 이렇게 기증한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교 총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4조 원 친절을 베풀고 4조 원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학교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해서 총장도 하시고, 이 엄청난 분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도 와 있었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 대사를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거는,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화하고 외로운 분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마음을 얻고 그분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냥 한 푼 욕심 안 내고 그냥 그대로 깨끗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기증을 하고서 총장도 하시고 한국 대사도 하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이 레이니 교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은 우리 구리센터 식구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센터 식구들한테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호응해 주시는 분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다 친절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의 효능을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얽힌 것을 풀어주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준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친절의 이 어마어마한 효능을 누구나 담아서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어떤 사고였나 하면은요. 청소하다가 이 계구부에 이 그레이팅 철판이 밀리면서 여기 빠져가지고 추락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이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실족해가지고요. 추락해서 크게 다친 사고였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든지 위험 요인이 있는 구간에는 추락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탄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한 다음에 우리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개인 보호 장구를 꼭 착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사고를 만나도 안 다칠 수 있도록 개인 보호 장구 철저하게 착용하고요.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이제 눈이 내리고 녹다가 또 이렇게 이제 밤에 또 얼어붙어 버리면은 이게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도처에 이렇게 이제 빙판길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런 빙판길 통행할 때 특히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됩니다. 손실이라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지면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은 비상시에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좀 미끄러졌다. 그럼 딱 어디 붙들거나 이렇게 좀 덜 다치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손을 주머니에 넣다가 그냥 못 꺼내고 그대로 넘어지면은요. 크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척추를 다치거나 막 머리를 다치거나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빙판길 통행할 때는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이거 꼭 실천해 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나는 현장에 이 사고가 나는 법칙을 하인리히라는 분이 법칙을 연구해서 이 결과를 내놨어요. 이 하인리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1920년대에 이제 보험회사의 관리자로 이제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보험회사에 접수된 7만 5천 건의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발견했어요. 이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한 건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9건의 경미한 부상이 있었고요. 29건의 경미한 부상이 일어나기까지에는 뭐 특별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이런 작고 경미한 그런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손실을 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이니 법칙은 우리 안전을 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됐어요. 1대 29대 300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보였을 때 이런 이제 작은 사고들이 이렇게 300건이 일어난다면은 여기에 실제로 사람이 다치는 이제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거는 29건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일어날 정도면은 대형 사고와 대형 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안전을 강조하는 거는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안 다치고 이랬는데 설마 내가 뭐 다치겠어? 이런 설마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전을 이제 틀림없이 우리 소장님이나 또 이제 센터장님께서 안전주의하라고, 안전에 조심하라고, 안전사고 없도록 하자고 매일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전에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 그때가 요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이런 느낌을 갖는 순간 안전 불감증이 오게 되고요. 안전 불감증이 왔을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초과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우리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 20일 전에 경인고속도로에서 이런 이제 갈현고가교 이제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거 한번 현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갈현고가교 이 화재가 아주 참혹한 이런 대형 사고가 됐어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소한 그런 이제 조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조짐이 있었을까요?
여기 이제 사실 방음 터널은요, 원래 이제 그 차가 많이 지나다닐 때 여기서 소음이 나는 거를 주변에 이제 안 들리게 하려고 덮개를 해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최초의 불은 여기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제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 작은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트럭에서 불이 나니까 이제 천장으로 불길이 치솟아 가지고 천장에 불이 붙어 가지고 이 방음턴을 덮개로다가 막 타서 반대 차선까지 이제 불이 붙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불이 딱 붙으면은 이 터널 입구에서 요게 이제 터널 진입 차단로예요. 이게 차단기예요. 이거를 덜컥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더 이상 차가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아지질 않으니까는 계속 차가 불타는 현장으로 계속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재가 더 크게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2시간 넘게 이게 타면서 여기 이제 터널은 완전히 뼈대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안에 있는 차량 전부 다 불타버린 거죠. 그리고요, 이 터널 길이가 이제 830m인데 630m 구간에 전부 불이 타버렸어요. 그리고요, 이 사고 당시 이제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여기 있어가지고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차단해서 즉각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되질 않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처음에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운전하는데 그냥 펑 소리 나더니 이제 불이 붙었다. 그래서 그거를 꺼보려고 했는데 그 소화기로 끄려고 했는데 끄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차를 버리고 이제 대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전부 다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복구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통행이 안 되니까 이 주변에 엄청난 불편을 겪은 거죠. 또 통행이 안 되니까 체증이 심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인명 피해도 이렇게 컸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차량들, 어마어마한 시설들 다 복구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어마어마한 불편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원인 한번 피해가 이렇게 커진 원인을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이걸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음 터널의 이 재질이 덮개를 씌운 이 투명한 재질이 난연 제품을 써야 되는데 불에 잘 타지 않는 걸 썼어야 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그 난연 제품이 아닌 잘 타는 거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확대가 됐고요. 화물 차량, 그 처음 화재 불 붙은 그 화물 차량에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 거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요, 이 화재가 나면은 이렇게 진입 차단 시설을 딱 막아서 더 이상 차를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장 나서 그냥 그 동작을 작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타고 있는데도 차들이 계속 거길 밀려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화재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다음에 폐기물을 적재할 때는 이게 이제 가다가 화재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좀 이렇게 점검하고 살피면서 이렇게 이제 불안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살피지 않고 그냥 때려 실은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문제 불씨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화재를 만나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만 어디 살다 보면 그래요. 살다가 화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화재가 날 거를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기를 사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기 하루에도 이제 10번 이상 소화기를 보잖아요. 근데 소화기 볼 때마다 이 소화기가 여기 있네 이게 아니고요. 소화기를 보는 순간 저 사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안전핀을 뽑는다. 이 소화액이 나가는 호스를 불길을 향한다. 손잡이를 꽉 움켜줘서 소화액을 뿜게 한다. 요 3단계를 소화기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빠르게 여기 소화기가 있었지. 그걸 딱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짠 해서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가 돼 있어야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나도 안 다치고 주변 사람들도 안 다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도 늘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안전모가 왜 중요할까요? 이 안전모가 중요한데요. 저는 특히 여기 이제 이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다치면 더 크게 다치니까 이 안전모를 분명히 써야 되는 게 물체가 여기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게 부딪히거나 바다에 부딪히는 이거를 걸부터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위험 작업장에서는 안전모를 필히 써야 돼요. 안전모는요, 이 모자의 안전모의 모체, 그 다음에 요요 고정시켜주는 착장체, 또 여기 충격 흡수제, 턱끈, 요런 게 전부 다 제대로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제 썼을 때는 여기 착장체 요거를 딱 조절을 해가지고요. 머리에 딱 고정이 되게끔 헐렁헐렁하지 않게 고정을 해서 요거를 조정을 해가지고요. 머리 고정대를 쫙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귀의 양쪽에 이 귀의 양쪽에 이 턱끈이 있잖아요. 이 턱끈이 이렇게 귀를 감쌀 정도로다가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이렇게 착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안전모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임을 이걸 확실하게 턱끈을 조여가지고요. 이게 딱 벗겨지지 않게끔 완전히 탄탄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안전화가 중요해요. 안전화를 필히 신어야 되거든요. 어떤 물체가 떨어지거나 충격, 끼임, 찔림, 이런 감전 이런 걸로부터 이 발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화를 신어야 됩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전화는 절연화나 이제 절연장화는 이제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은 즉각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죽재 안전화는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는 이제 물에 씻어서 말려야만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가죽재 안전화는요, 물체가 낙하되는 거, 충격, 이런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이런 걸로부터 발을 탄탄하게 보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무재 안전화는요, 우리 그 이제 물에서 작업할 때 이 고무재 안전화를 필히 신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연화는요, 이 저압의 전기에 감전되는 거를 예방해 주는 이 감전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요, 이 이제 안전화 이제 신을 때 중요한 거는 내 발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요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안전화 착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리 급해도 뒤꿈치를 꺾어 신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안전화를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대가 중요해요. 이렇게 높은 자리 위험한 데서 작업을 할 때는요, 필히 안전대를 사용을 해서 뚝 떨어지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네. 자, 이걸 위해서는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해서 걸어야 되는데, 요 자리는 요 벨트보다 요 거는 위치는 더 높아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로프가 너무 길어도 안 되거든요.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한 짧게 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로프는 잘 살펴서 마모가 있거나 금속재의 변형 여부를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안경이 중요해요. 이 보안경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 막 분진 이런 게 약품 이런 물체가 막 날아다니는 이런 데서 작업할 때는 눈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해 광선도 차단시켜주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안경은 안전 인증 제품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안전 확인 신고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 광선의 이제 강도, 여기 유해광선이 얼마나 비치는지 여기 차광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용할 때 편리하도록, 이 사람 많이 보던 사람이죠. 사진 모델이. 네,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네, 이분 참 쓸모 있어요. 네,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움직였을 때 벗겨지거나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안경을 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꼈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는 이걸 물로 깨끗이 세척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청력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음이 심한 장소에 작업할 때 그냥 땅땅 뭐 망치 소리 나고 막 이럴 적에 그냥 이 귀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귀가 멍멍해지고요, 이명이 들리거나 귀를 상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난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음으로 청력 손상을 예방해야 되고요, 또 뜨거운 슬래그나 분진 이런 비산 입자들이 귀 속에 막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청력 보호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이제 그 소음이 있거나 이제 분진 작업장 이런 데는 이제 귀마개를 착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할 때는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거 뭐 고장나고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 크기에 맞게,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의 크기에 맞도록 요 귀 덮개 양쪽에 요거를 이제 조절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착용을 해야만 소음에도 예방이 되고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이거 말고 그냥 소리만 간단히 이렇게 안 들리게 하는 거는 요걸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쪼물락쪼물락 해서 요 귀마개를 쪼물락쪼물락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속에 들어가서 이제 퍼져가지고 귀를 막아주는데, 요걸 만질 때 쪼물락 할 때는 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에 이게 오염돼 있으면은 여기 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쪼물락쪼물락 해서 작게 콩알만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크기를 압축을 해가지고요, 요걸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싹 밀어 넣어주면은 귀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럼 밀어 넣어준 다음에는 요걸 딱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커지면서 밖으로 밀려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15초 정도 눌러가지고 튀어나오지 않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커서 귀를 완전히 막아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만 이게 이제 제 효능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요, 이게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거울을 딱 봤을 때 요 귀마개가 보이질 않으면은 제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착용을 하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방진 마스크예요. 이 방진 마스크는 분진 흡입을 막아주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분진을 제대로 막아주는 그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진 마스크 필히 요거는 이제 필요한 환경이 됐을 때는 써야 되는데, 분진 흡입을 막아주고요,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걸 막아주고요, 또 산소 결핍 이런 질식 재해를 예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손으로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요, 컵 모양으로 둥글게 편 다음에 머리끈을 아래로 이렇게 이제 아래 방향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입에 갖다 대고요, 요 이제 머리끈을 요거를 이제 끌어서 뒤에다 갖다가 이렇게 걸어주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 가장자리를 요거를 이제 펴가면서 얼굴과 틈새를 전부 이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데가 이제 코 옆에가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가 있잖아요. 콧날이 오똑하게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를 잘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양손으로다가 다시 한번 딱 밀착을 해가지고요, 요걸 누른 채로 숨을 딱 쉬어보면은 이렇게 숨쉬기가 조금 불편한 듯 해야 이게 제대로 장치가 된 거예요. 여기 틈새가 있어가지고 이러다 숨이 슉슉 드나들면은 이거 방진 마스크 쓰나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밀착 검사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자, 우리 이런 이제 안전장비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유 바쁜데 언제 그런 걸 하고 있어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거 안 되고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하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시고, 이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체력 관리도 해주시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리센터는 뭐 서로
잘 협조하고 잘 이렇게 괴롭힘 같은 건 없을 걸로 믿고 있지만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교육을 왜 하게 되나 하면은요, 이 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직장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괴롭힘을 당해봤다고 설문에 응답을 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을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방치해두면 안 돼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괴롭힘을 그냥 방치해 놔두면 법정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 비용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고요. 기업의 이미지가 손실되고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다 같이 그냥 망신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이 있다면은 그 예방을 잘 해야 돼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요소, 행위 요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직장 내에서 우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업무상 필요한 거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잘해봅시다 하는 거는 업무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이 같이 다 해당이 돼야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행위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직장 내에서의 우위성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직장 내 우위성은요, 이 직위 체계의 높은 위에 쪽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는 다양한 우위성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직장 내에 업무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규직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들도 해당이 또 될 거고요. 수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한 5명쯤 근무하는데 4명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적 속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무개 같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이 그냥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고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 역량으로요. 야, 나 여기서 10년을 넘게 근무하는데 너 뭐 몇 년 근무했냐? 몇 달 근무했냐?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고참이라는 걸로다가 윽박지르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제 친목계를 만들어 가지고 친목계와 아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로 이제 인정되는 행위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폭행, 한 대 주워 박는 거, 그리고 너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폭언, 과격하게 그냥 에휴 저 인간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폭언하고 욕설을 하거나, 또 하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본인 없는데 저 뒷구멍에서 딴 사람한테 살살 이렇게 그냥 뒷담화를 얘기하는 거 안 돼요. 뒷담화 쉽죠? 그냥 이렇게 이제 본인이 못 듣는다고 그냥 맘 놓고 막 없는 사실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험담이 막 커져가지고 소문이 돌고 돌게 돼 있거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는 또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응? 저기 저 어디 밖에 나가는 거요? 그럼 나가는 김에 내 세탁물 좀 찾아다 줘. 뭐 이런 거 이제 막 부탁하고 이런 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응? 또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빼놓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막 시키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요, 과도한 업무 부여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리를 아주 화장실 앞에다 배치를 해놓고 우리 휴게실에 쉬는 자리 제일 안쪽에 편한 자리는 내가 앉고 또 신입 당신은 저 문 앞에 출입문 옆에 앉으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때그때 서로 편하게 다 같이 차별이 없는 그런 일터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도가 없었어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근무 환경이 나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의 행위 장소 요건, 행위 장소 요건은요. 여기 근무처 안에서만이 아니라 회식 갔을 때 기업 행사 이런 현장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외근 출장지 이런 데서 또는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 또 이제 여기도 요즘에는 이제 이저 SNS 공간도 있잖아요. 카톡이나 뭐 이런 이제 이런 SNS에서도 그 이제 누구한테 살짝 이렇게 이제 누구 흠담을 하거나 누구 흉보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사자와의 관계나 행위 장소 이런 환경 또는 이제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의 정도 그리고 행위 기간, 일회성인가 지속성인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괴롭힘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괴롭힘 요소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아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요. 우리가 이제 동료, 직장 동료 간에 우리가 이제 눈만 뜨면 출근하고 새벽에 출근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동료는 집의 식구들보다 더 많이 함께하는, 함께 호흡하는 동료는요. 정말 중요해요. 가족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들을까?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이렇게 이제 더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꼭 누구 한 사람만 존중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 그게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중을 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호 간에 존중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렇게 상호 존중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은 충분히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서로 신뢰가 구축이 돼야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서로 이렇게 오해가 없고 삐지는 거 없기. 그리고 누구 얄미운 사람이 있다고 계속 미워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지?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난 범죄인데. 그래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를 해서 신뢰감이 구축이 돼 있는 우리 구리센터 식구들 다 되길 바라요. 제가 우리 구리센터 식구들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우리 구리센터는 정말 괴롭힘이 없는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신뢰가 구축되는 행복한 일터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집중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전에는요. 미인 대칭이라면 미인은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인 대칭이 아주 담고 있는 뜻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의 열쇠를 딱 공부를 하려니까요. 아주 출발점이 제가 이제 느낀 건데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공 안내서로 전 세계에서 6천만 부가 팔린 어마어마한 책인데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어마어마한 그런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한 원인을 전부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거나 지식적인 요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15%뿐이 안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의 힘을 얻어서 성공한 요인이 85%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하는 게
성공하고 행복하는 데 필수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우호적이 되는 사람,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미인대칭. 미인대칭은요,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미인대칭과 반대되는 비비불. 비비불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인대칭, 비비불,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미인대칭의 미소를 지어라. 미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김재숙 여사님. 예,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주인이 웃는 얼굴이면 그 가게로 가고요. 인상 쓰고 있는 가게는 장사가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고요. 직장 동료도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려면은요, 웃는 얼굴, 밝은 얼굴, 명랑한 얼굴,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져요. 제가 그 KT 본사에서 일할 때 제가 이제 부서장을 딱 맡으면은 우리 부서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딱 보면은 그 자원 중에서 얼굴 표정 밝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웃는 얼굴이 첫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데, 그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찾아보면은 웃는 얼굴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웃는 얼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미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이 비비안니였잖아요. 그 비비안니가 처음에 주인공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했는데, 비비안니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딱 면접을 했는데 땡 해가지고, 에이 당신은 안 되겠다고, 여기 그 주인공의 캐릭터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땡 쳐가지고 불합격시켜가지고 나가라고, 이제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웃는 얼굴로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예, 면접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 딱 나가는데 감독이 그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잠깐, 당신 이렇게 탈락이 됐는데도 웃는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하는 당신 얼굴이 이 주인공이 딱 맞는 그 주연감이다. 왜냐하면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자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극복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비안니가 이제 딱 그 선발 떨어졌다가 다시 부사일생을 일어나가지고 뽑혀가지고 주인공으로 촬영하고요. 이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비비안니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세계 최고의 여자 배우 상을 탄 거예요. 그만큼 미소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손꼽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만나서 한 번만 인사를 나누고 나면은 진심 어린 내 편을 만들어요. 진심 어린 인사를 해가지고요, 진지하게 상대방을 보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주 격려의 말을 은근하고 온화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인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또 이제 인사를 잘하는 사람,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 이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 미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경영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키워낸 거죠. 다음은 미인대칭의 세 번째, 대화를 잘하자예요. 대화를 잘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이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사람만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요, 신뢰를 구축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화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정성을 기울여서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할까? 이제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요. 세계적으로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유태민족. 유태 사람들은요. 유태인들은 그 노벨상의 4분의 1을 전부 탔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유태인들이 그만큼 많은데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에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이 대화를 잘 가르치는데요. 그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밥상머리 교육은요. 그날 저녁 식사를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길게 1시간 이상 2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날 있었던 많은 일들을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세상 사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실패를 공유하고 성공을 공유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화 교육을. 그리고요, 침상머리 교육은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전까지 그 침상 옆에서 동화책, 좋은 경전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책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하면은 그 여기에 그거를 잠자리에 들어서 잠드는 순간에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말을 체계적으로 온화하게 따뜻하게 다듬어진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바르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던 교육.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 두 가지를 훌륭하게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그 인구는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4분의 1을 그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낸 거예요. 대화가 중요한 거죠. 미인대칭의 칭찬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칭찬인데요. 자, 칭찬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면접을 해가지고 저 설문조사를 해서 심리를 통계를 내봤더니 그 가출한 주부들이 집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전혀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출한 게 아니었어요.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줘서 그냥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가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도 서로 칭찬을 많이 하고요. 동료끼리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칭찬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그 돌고래가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돌고래가 멋진 쇼를 보여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제 맛있는 고기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열심히 돌고래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바보 온달이 그 훌륭한 최고의 온달 장군이 된 거는요, 평강공주가 결혼해가지고 그 바보를 계속 칭찬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온달 장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동료끼리도요,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칭찬을 들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을 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미인대칭 꼭 좀 실천해야 될 거 공부했죠? 남은 3가지 비비불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뒷담화하는 거 아주 나쁘고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요,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죠. 비난해서 인격을 살상하면 그것도 살인범이에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고, 비평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냉철한 지적, 합리적인 충고, 이런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죠. 부모의 잔소리와 부모의 교훈, 가르침의 경계는 뭔지 아세요?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가,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가, 이 2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담아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은 이렇게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요. 나는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만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면은 절대 실천이 안 되고요.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가르침은 이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는 거죠. 이 불평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이에요. 불평불만을 습관처럼 시작을 하면은 계속 이게 습관이 돼서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직장 동료들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아주 시작서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이에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냥 막 계속 여기저기 습관성 질병인데 본인은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습관적으로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에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서 감사를 실천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면 사랑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에 사랑받고 싶잖아요. 내가 먼저 회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KDFS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그냥 열정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막 지금은 막 이렇게 체력이 막 고갈될 정도로다가 이렇게 제가 오버패스를 막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목 상태도 약간 안 좋지만 죄송해요.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더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회사로부터 저도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평불만은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염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목 풀기 따라 해주세요. 손목 풀어봅시다. 늘 기회 닿는 대로 손목을 좀 유연하게 풀어주세요.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몸을 유연하게 해야 우리 작업 현장에서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손깍지를 딱 끼워주시고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반대쪽으로. 네, 네, 네. 그 다음에 뒤로. 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풀기를 좀 자주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컨디션을 좋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예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긍정 에너지를 다 이렇게 늘 받아가지고 우리 이상춘 센터장님 저는 너무 좋아해요. 이상춘 센터장님은 늘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온화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긍정 에너지를 막 나눠주세요. 그래서 통화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현장 사정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지원해드리면 좋을지 이렇게 늘 먼저 대화를 하면 1차적으로 1번으로 우리 이상준 센터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긍정 에너지를 구리센터 식구들 다 이렇게 전수 받으시고 긍정 에너지를 막 충전을 해가지고요. 긍정의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섬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섬길 때 행복한 일터가 이루어지고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행복한 일터의 출발점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 구리센터 식구들이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우리 구리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내일 모레 또 이제 설날인데 설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오늘 여기서 먼저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접속 상태가 아주 좋았던 거는 어제 미리 이렇게 접속을 해보신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오늘 저하고 이렇게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이렇게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요. 우리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설문서를 좀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설문서 받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좀 이렇게 회신을 주시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전에 이제 제가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더니 2시에 시작하면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점심시간하고 교육하고 요소에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좁히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30분 앞당겼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설문서 써주시는 분은 그것도 좀 의사표시를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오늘 저하고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구리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리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최고 하겠습니다. 구리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구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리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춘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최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쳐드리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마지막 단원에 나왔는 미인대칭, 비비빌, 저 스스로부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앞으로 이거 꼭 생각하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제 연휴도 다가오고 추워집니다. 급냉한다고 그러는데 명절 안전하게 쉬시고 오시고 현장에서 건강하고 밝은 미소로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